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분이 법사위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법을 우롱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해 충돌이 있으면 이 법사위원회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들 병장 부대 가지고 검찰청에 전화한 분이 누군데요? 검찰청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이 표결과 의제와 관련 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 무근한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예,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민주당 조희대 탄핵 시사 사법개혁 앞날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대법원장 관련 이슈를 논하기 전에 먼저 법사위 상황 좀 오늘 정치 고수 두 분께 좀 해법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압박과 반응이다 이렇게 오늘 그 언론인들에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국민과 함께 하는 큰 걱정이 다른 게 아니라 내년 1월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구속기한 만료가 되어가지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예. 석방이 되어서 지난번 직위원 재판부가 풀어줬듯이 그렇게 나와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국민이 보실까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직위원 재판부의 침대 재판으로 이 재판을 그냥 질질 끌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리고 마치 그거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모든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은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과에 부풀어 있을 26년도 초에 예. 국민들께서 그런 충격을 다시 받으실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미리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오해를 자꾸 덧붙이면서 그것을 자꾸 발목을 잡고 협조하지 않고 이 내란 종식은 함께 협조를 해서 종식을 빨리 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으로서 손을 잡고 내년도 이제 민생으로 나아가고 지방선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걱정이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사법부를 재판을 지연하면 안 된다. 그런 실효적인 조치를 대책을 내놔라 라고 하는 압박을 민주당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지금 이런 걱정을 잠재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압박의 종류와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사법부가 결자 해제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사법부의 반응이라는 이 자체는 쉽게 말하면 이미 민주당은 이제 제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 자진해서 사퇴해라. 이걸 지금 최종 목적으로 두고 목표를 두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법치고 법원인데 예. 그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갖다 지금 근본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상권 분리 국가인지 이게 의심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11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의 우위를 정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법하고 행정은 사법은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오늘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였던 김건희 여사가 왜 법정에 섰습니까? 직접 선출된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주권이 부여한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예. 결론은 사법부가 판단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아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법정에 올 선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 권력이 국민 주권이 부여한 부분도 이게 과도하게 사용되어지면 그걸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사법 기능입니다. 그게 상권 분립 정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은 사자 해동으로 비롯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는 건데 그 사자 해동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정상면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왜 안 불려요? 이번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예.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자 해동의 의혹을 제기한 열린 공간 TV에 그 관계자들은 왜 안 부릅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열린 공간 TV에서 이 쉽게 말하면 사자 회동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예. 이 공직선거법이 대법에 올라오면 자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이 내용을 퍼뜨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의연에서 다 빼놨어.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이렇게 해서 5명.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지기현 부장판사는 왜 불려간 겁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이기 때문에 당신 믿지 못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손대라는 이야기거든. 그걸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조치 안 하니까 당신들 못 믿으니까 근본적으로 대법원 대법관 정언하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고 이번에 청문회 이제 보십시오. 30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 출석 안 하면은 그 야심한 밤에 엊그저께 추미애 위원장이 결국은 일을 벌렸는데 예? 이 청문회 출석하지면은 행사 고발 조치하는 걸로 그것까지 내용도 넣어놨어. 그러면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을 무너뜨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헌정적 사상.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에서도 이런 일 없었어. 예. 왜 이래요 이걸?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 그 열변을 토하셨는데 제가 조용하게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사법부 독립 중요한 가치입니다. 보호받아야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가 보호받을 만한 그런 위치, 그런 가치를 스스로 지키고 있습니까? 지기현 재판장 이야기하죠. 우리 국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만 날짜를 모든 국민은 역대 수십 년간 적용 기준으로 적용을 받아왔는데 왜 윤석열만 시간 계산으로 해서 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을 시켰습니까? 그것이 잘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말이라도 했습니까? 왜 다른 국민은 날짜로 계산을 하고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했습니까? 사법부가 보호받아야 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가치는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조기현을 바꿔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재판을 해도 좋다. 그러나 국민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왜 재판이 지연되고 있냐. 이러다 윤석열 풀려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지 지기현 바꿔라, 조희대 사퇴하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미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으로서 기자님들께 수십 번 설명했어요. 이것이 사퇴 촉구와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압박 전략이다. 말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이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자, 법관 한 명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대등 재판부, 지기현 재판장과 대등하는 위치에 있는 판사들이 아니라 무슨 그 15, 16년씩 후배되는, 다시 말해서 지기현 재판장 혼자 단독 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재판부인데 거기다 법관 한 명을 늘렸는데 똑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열의에 있는 판사 한 명을 배당해놓고 이제 됐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희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법부가 서부지법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왜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러고도 그냥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만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다 통하는 줄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그런 어떤 위치를 스스로 확보할 때 사법부 독립은 보호하지 말라고 해도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사법개혁 관련한 질문을 드릴 게 좀 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빨간색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검찰청 폐지, 중수청 설치를 법으로 정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자 공식적으로 기자단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국민 불안이 많고 위헌 논란이 없는 검찰개혁을 바란다. 그리고 헌법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오점이 남게 된다. 그리고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 등등 민주당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이게 좀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즉석에서 이 관련해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 박수현 의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예.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반응입니다.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1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검찰이 그야말로 국민의 인권 보호기관으로 제대로 기능했습니까?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본인이 하지 않았어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런 어떤 검찰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조작 기소 이런 것들을 정말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런 검찰의 역사, 흑역사를 정말 몇 날 며칠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일반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아서 고문해가지고 간첩으로 만들지 않나. 또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정치인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개입을 스스로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서 반성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국민의 손으로 진행되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할 자격이 있습니까? 검찰 개혁에 검찰이 참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사법개혁에 법원이 사법부가 참여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미 이 검찰 개혁과 사법개혁은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결정하신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저항하지 말고 정말 본인들이 했던 지난 흑역사를 국민 앞에 겸허히 역사 앞에 반성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확한 저항의 뜻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검찰 본연의 기능을 날려 버리고 이렇게 검찰 개혁이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직책과 직위가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헌법은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법률로서 실질적으로 검찰청을 해체시켜버리고 또 검찰청의 명칭 자체도 그냥 공소청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총장을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충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위헌적인 요소를 여기서 바로 담아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기능인 거죠. 이 검찰의 그 기능은 공소 기능만 지금까지 있은 게 아니죠. 수사 기능하고 그래서 검찰이 있는 건데 그럼 그 수사 기능이라는 것은 중수청으로 해가지고 이미 경찰청과 그리고 국수본 그런 기능들이 행안부 산하에 이렇게 수사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행안부 또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까지 거기다 그러면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오남용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이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심도 있게 본인이 필요하면 사회를 봐서라도 직접 진행을 해서라도 이걸 갖다 국민적 공감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건데 그 과정 다 생략버리고 그냥 민주당 일방 주도로 이렇게 검찰청 해체법안, 정부조직법안 개정안 오늘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후폭풍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을 못 져요. 결론은 이 법을 수용해야 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사법체계에 혼란이 발생되면은 바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걸 저는 야당은 지금까지 그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검찰 개혁에 뭐 우리 한번 협의하자 이래가지고 시중 내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사법 체계와 검찰 기능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 맞아서 움직일 수 그런 혼란이라는 걸 하나도 남기지 않고 미연에 방지돼야 그게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는데 지금 너무 섣부른 이런 검찰 개혁, 검찰 기능 이렇게 해체를 통해 가지고 공소 기능만 가지고 앞으로 2,000명의 검사가 공소청에 얼마나 많고 중수청으로 또 얼마나 갈지.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저런 문제를 20초 드릴게요. 자세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그겁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런 기구를 두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국민이 혼란을 겪으시지 않도록 찬찬히 준비하겠다. 그래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 위헌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강론을 1년 동안 정한다. 이것도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한 이 공식적인 저항, 이건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